조사는 그 서던 포스트라고 하는 지난 대선 때 이제 CBS하고 같이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기관에서 수고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거주하는 20살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전국 제주 제외 16개 시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체 표본 크기는 1000표본이고요. 그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지난 4월 말경에 4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한 그 조사 결과가 되겠고요. 여기 가중치는 저희가 이제 4월 기준에 그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자료를 통해서 지역, 성, 연령, 3x 레이팅을 줬기 때문에 전체 값을 일반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감염병에 그 확진된 그러한 분들의 치료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1000샘플을 조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1명이 조사가 됐고요. 그 표본 240개는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300명의 부스터 샘플, 즉 보안 표본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저희가 추출한 241명과 300명을 더해서 541명을 기준으로 한 그 코비드-19 확진 치료 형태에 관련된 분들을 살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인 1000표본에 대한 그 구성비는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확진자 514명, 즉 300명,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241명과 부스팅한 300명을 통한 그 표본 특성표가 되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 빠르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 2년 넘어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느낀 감정은 이 불안감이 18%포인트 정도 나타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겹다, 지친다인데 2개 이상 선택하게 하는 복수 응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친다는 응답이 34%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함, 지겹다. 그래서 실제 아까 잠깐 그 우울증 얘기도 나왔지만 우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조금 많이 좀 힘들어하는, 지루해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실제 자신이 스스로가 방역 활동을 참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는 확진자나 일반인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3명 중에 1명꼴로 확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거는 실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실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조사 기준으로는 올해 이제 확진된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을 해서 신속 항원검사나 PCR 검사로 이어져서 확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 확진 후에 격리치료 처방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541명을 대상으로 재택치료가 98.7%,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간 사람들은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재택치료자 중에 전화진료 받은 사람이 75%, 그리고 병원 방문 진료 받은 사람이 25% 정도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니까 실제 그 전화진료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5점, 병원 방문 진료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점이 넘는, 그래서 실제 전화진료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그 매경에서 보도된 그러한 우리 국민 조사 결과하고 일치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정 판결 이후에 판정 전이나 전에 이제 증상을 문의했던 것들을 보시면 약국, 병원, 진료소에 직접 방문한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 지인 등의 어떤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사안은 결국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지인들한테, 즉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정보의 필터링이나 스크리닝 역량이 없는 정보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아마 향후에도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될 요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 후에 그 전화 연결을 시도한 기관들은, 그러니까 문의를 위해서 시도한 기관들을 봤더니 역시 이제 국가기관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병원이 그 다음에 순을 이루고 있는데요. 약국 역시도 약 한 30% 정도의 비중으로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진 판정 후에 이 증상과 처방약 관련해서 문의한 방법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역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본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전화로 문의한 경우들도 중복했을 때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직접 방문한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은 어디를 통해서 시도를 했을까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국이 약간 30% 정도 되고요. 역시 동네 병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화 연결을 시도했을 때 연결성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약국이 바로 연결됐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동네 병원이 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러한 상담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됐었느냐,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네 병원이 이제 84.7%포인트지만 유의하지 않은 차이로 약국도 동일하게 83%포인트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확진 후에 격리치료 처방 방식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처방약 수령 방법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 가족 지인이 방문해서 수령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됐고요.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도 3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약국에 온다는 얘기죠.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처방약 조제 과정에서는 그냥 처방전대로 처방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다른 약국으로 가거나 처방약이 없기 때문에 의사와 논의한 후에 이제 변경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약이 없어서 다른 약국으로 간 경우는 이렇게 대체해줘서 좋고 다른 약국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반은 4명 가운데 2명은 불안하고 귀찮다. 근데 너무 사례수가 작아서 일반화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참고 자료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처방약이 없어서 의사와 논의한 후에 약을 변경한 경우는 약사에게 고마움을 느꼈다든가 아니면 당연한 약사의 업무라고 생각했다든가 그보다는 오히려 의약품 공급 부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정부에 대한 그런 원망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 후에 약을 복용하는 과정 중에 개선되지 않은 증상에 대한 문의는 10명 중에 5명 중에 1명 정도로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 병원에 물어보거나 가족 지인이 약국 방문해서 약국을 구입해서 이제 해결했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 자료를 줬습니다만 어쨌든 보완 후에 시행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우리 국민의 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시행에도 무방하다는 아주 긍정적인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그보다는 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확한 진료가 되지 않아서 불안하거나 비대면 진료는 진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국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시로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금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응답을, 부정적인 응답을 다 더해보면 약 한 3할 정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크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사의 대체 변경 조제에 대한 의견은 보시는 것처럼 동일 성분 대체 조제, 동일 효능분 변경 조제는 의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높습니다만 어쨌든 그 협의 없이 약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좋습니다. 응답도 보시는 것처럼 약 4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견해입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상표의 약을 그대로 처방받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 되고요. 처방받은 약과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약으로 대체 조제를 원하는 응답도 45.5%.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확진자의 경우는 오히려 대체 조제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의 감염으로 나의 감염을 우려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확진은 아니지만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면서 나도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국에 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가 한 26.3%포인트가 직접 약국에 왔던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병원 근무자들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실제 약국 근무자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고 있고요. 병의원은 그보다 좀 더 많아서 90%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국 및 약사 역할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약품절 사태가 약사의 어떤 중재가 국민 의사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는데 동의한다는 율이 80%에 육박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에서 약국이 이 확진자들에게 일부
그 정부기관이나 병원이 하지 못했던 그런 안내소 역할을 했다는 응답도 7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 약국의 역할을 증대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요약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봤죠? 근데 이 요약 결론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10분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쪽을 좀 당겼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진료 추이를 보시면 비대면 진료가 443만 건, 그리고 재택 치료 중에 비대면 진료가 528만 건, 엄청난 그 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도 사실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만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진료 만족도에 있어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 국민들은 약 절반은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고, 긍정적인 측면은 20%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행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개선점을 충분히 보완한 이후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사의 그 대체나 변경 조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여기 거의 이제 그 변경 조제와 현재 방식에 대한 견해는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의 여론이 반반 정도 나누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에 관해서는 정부가 주관을 하고 이에 관한 전문가들이 공식적인 논의를 이제는 좀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의사가 처방해주는 상표 처방이랑 그 다음에 그 대체 처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이제 오늘 포럼의 주제인 이제 약사와 약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빠르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확진 판정 전후에 전화 연결을 시도한 기관의 약국이 약 한 3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대체나 변경 조제를 하면서 약사의 그 본연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에 한 3할 정도는 차지를 해줬고, 즉시 연결성, 그리고 연결 이후에 자신에게 도움을 준 정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맞아서 우리 약국이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 확진 전후에 궁금증, 그 다음에 또 염려사항,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의처로서 일정한 비중을 감당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신속성과 도움 정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비교적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러한 그 경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근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보더라도 약사를 포함한 약국 근무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노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적극적인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 5명 중 4명, 즉 약품절 사태의 약사의 중재로서 국민의 불편을 덜고 의사는 진료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확산 사태에 있어서 약국이 확진자들한테 확진 후 절차 안내와 상담 등 그런 안내소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의 비율도 7할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감염자들의 어떤 독증 사태, 그 다음에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한 자가 진단, PCR 진단 전후의 재택 치료, 치료 약 수령 전에 어떤 증상 해소, 그 다음에 조제 약품 품절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상비약의 수요가 급증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일반약 투약 상담이 아주 절실한 상황에서 그 역할을 약사가 수행을 했다. 그리고 조제약 품절 사태, 그 다음에 일반약 품절 사태에서 약국 약사가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국민의 불편한 증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와 더불어서 국가의 의약품 공급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중재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결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뭐 약사의 역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약 24,000여 개의 이러한 그 약국에 축적되어 있는 약료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약사들의 역할을 확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하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코로나19 잠깐 응답했는데 많이 아시죠? 그 우울감, 즉 코로나19하고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말로는 코로나 우울,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국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굉장히 지쳐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우울증과 관련된 것들의 보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우울 극복, 마음 건강 증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4단계 현상이라든지 찾아가는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버스 사업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앱도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각 지자체, 교육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약사회가 주관이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생기를 찾아주고 기쁨을 주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행복감들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긍정 캠페인을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잘 기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이번 소비자 조사 결과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